자,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1이에요, 1. 1 할 겁니다. 자, 여러분,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인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럼 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힘을 쓴다? 맞아요. 힘 쓰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힘의 방향으로 힘을 가해준 물체가 이동하는 것. 이동하는 그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기호적으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치 전류 전압 저항 파트에서 전류에 대한 기호적 표현 I 그리고 단위인 A, 암페어로 구분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기호적인 표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work라고 할 수 있겠죠? 그 work에 W자를 써서 W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힘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파워도 있고 또 force. 네, F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동은 S로 할 겁니다. 그래서 W는 FS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 친구를 우리가 단위적인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단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일의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힘의 단위는 뭐였죠? 뉴턴이었죠. 그리고 이동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뉴턴과 미터의 곱인 M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위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우리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조금 더 바라보기 쉽게 표현한 것을 그래프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그래프는 우리가 이동거리와 힘 그래프로 힘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는 먼저 쓰는 걸 X축으로 보통 두기는 하는데 그러면 X축에 들어온 값은 뭐라고 봐야 돼? 힘의 단위였던 뉴턴. 아이고 X축이 이동거리였지? 미안하다. 그럼 미터. Y축이 힘의 단위였던 뉴턴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됐을 때 힘을 일정하게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동 거리와 힘을 알고 있으면 뭐 구할 수 있어요? 일의 양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이동 거리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한다? 일의 양을 의미한다. 아이고.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결국에 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것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기본 개념이야. 두 번째, 우리가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지구에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받고 있고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힘, 뭐겠어요? 중력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력과 관련된 일의 양을 공부해 볼게요. 중력과 일의 양. 여러분 책을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중력에 대해 한 일. 두 번째로는 중력이 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중력과 혹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 즉 여러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뜨리는 낙하 운동일까요? 들어 올리는 운동일까요? 들어 올리는 거겠죠? 그럼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힘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동 거리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내가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해준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일 거야. 왜? 중력의 크기만큼 내가 힘을 가해서 이 친구가 이동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랑 똑같다? 무게와 똑같다. 무게와 똑같다. 그럼 여러분, 이동 거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들어올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결국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무게 우리 어떻게 구해? 무게 구하는 방법 뭐야? 질량 곱하기 9.8이죠. 여기다가 높이의 값을 곱해주는 게 바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일의 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중력에 대해, 중력이 한 일. 즉, 중력과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중력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 중력이 이 친구에게 가해준 그 중력의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방금 공부했죠. 중력의 크기를 그냥 알면 되는데 그 중력의 크기는 얼마겠어요? 중력의 크기가 얼마야? 그건 그냥 무게야, 무게. 그쵸? 그리고 결국 그 무게라고 하는 값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낙하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떨어뜨린 높이겠죠. 그쵸? 근데 우리 방금 공부했다시피 이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이다?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은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봐봐요. 어때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한 일도 이런 식으로 도출되고요. 중력 방향으로 일을 한 것도 이런 식으로 식이 도출되죠. 이동 방향도 다르고 힘을 가해주는 방향도 다르지만 식은 어때? 똑같이.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러분, 제가 기본 개념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이것까지 설명을 한 후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내가 들어 올린 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을 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여기서 여기로 들어 올린 거죠. 그쵸? 그럼 결국에 이 물체의 힘의 방향은 어디예요? 위쪽 방향이죠. 그리고 이동 방향은 어디예요? 어디로 이동시킨 거야? 위쪽으로. 그쵸? 그 다음은 이렇게 지표면이 존재할 때 낙하하는 거.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로 내려보낼 거야.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내려보낼 거야. 그럼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 거죠? 아래. 이동 방향은 어디죠? 아래. 어때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해주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항상 어떻죠? 일치해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힘의 방향과 그 다음 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일의 양이 0인 경우예요. 여기다가 하고, 세 번째, 일의 양이 0인 경우. 즉 여러분, 일의 양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W는 F 곱하기 S라고 하는 값에서 F 값이 0이든지 혹은 S 값이 0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겠죠. 그쵸? 첫 번째, F 값이 0인 경우부터 해봅시다. F가 0이다. 즉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0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공을 던졌어. 진공 상태야.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계속 받고 있겠지만 앞으로 날아가는 속력만 따지게 되면은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속력이 느려질까? 아니요. 그럼 뒤에서 더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속력이 더 빨라질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앞으로 날아가는 속력만 따지게 되면은 속력이 어때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똑같아요. 즉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즉 그래서 힘의 크기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등속 운동에 해당해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등속 운동은 그래서 일의 양이 0이다. 됐죠? 자, 두 번째로는 S값이 0이에요. S값이 0인 거고, 즉 이동거리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칠판에다 힘을 막 할 겁니다. 이렇게. 칠판이 밀리나요? 조금 밀리긴 하네요. 일을 하긴 했네. 근데 막 저 벽 뒤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내가 얘를 밀고 있어 지금. 이거 밀려 안 밀려? 안 밀리죠.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동거리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 벽 미는 거죠. 벽을 밀 때. 근데 우리가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공부했었던 일의 양에 대한 특징. 항상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생각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 이 지우개를 아래서 위로 들어 올렸어. 이거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일을 했어. 왜?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위에. 이동 방향 어느 방향이야? 위에. 근데 내가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자, 이 지우개만 놓고 바라보자. 이 지우개 이동 방향 어디야?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밀었니? 민 거 아니죠? 들고만 있었죠? 그럼 내가 이 지우개에게 가해주는 힘의 방향은 계속 어디야? 위야. 들고 이동하게 되면 이동 방향은 앞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세 번째, 일의 양이 0인 경우는요. 힘의 방향과 그리고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를 의미합니다. 대각선이면 어떻게 해요? 대각선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대각선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어. 내가 지금 뭘 공부할 거냐면은 네, 바로 다음에 대각선이야. 너무 좋은 얘기 해줬어. 뭐냐면요. 대각선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시가 뭐냐면은 계단이에요. 계단. 엥? 쌤, 계단이 왜 대각선이에요? 따지고 보면 대각선이야. 봐봐. 자, 이렇게 계단이 있어. 여기다가 공을 둬.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저 공이 이동한 것을 다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겠죠? 이렇게를 A로 잡고 이렇게를 B라고 한번 잡아볼게. 결국에 내가 이 공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일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야. 즉 일의 양을 구하려면은 F에다가 S값을 곱해줘야 되는 것인데 F값은 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공을 들어서 옮길 거니까 F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들어서 옮기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무게가 돼야지, 무게. 그렇지. S값이 B가 되겠지. B가 되겠지. 에? 뭐라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리가 B만큼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내려가는 건 좀 애매하잖아. 왜냐면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경우는 잘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게에다가 이동한 거리 B를 곱해주는 게 내가 이 공을 들고 이동한 일의 양을 구하는 건 이것이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나면 우선 첫 번째에 대한 일의 양은 끝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예요. 좋게 얘기하면 쉬운 파트가 마무리가 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네, 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 언제 과학 시간에 들어봤냐면은 열에너지. 기억나니? 열에너지 기억나죠? 우리 단순히 열에너지라고 하면은 그냥 어떠한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그의 매체로 우리가 열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린 이제부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일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 무엇이 존재할 수밖에 없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에너지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떠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 그 높이에서 무슨 에너지가 생겨? 위치 에너지. 그쵸? 그 다음 내가 그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떨어뜨리면서 무슨 에너지가 생겨? 운동 에너지. 즉,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형태는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쵸?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존재하는 그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일을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진공 상태랑 그냥 떨어지는 거랑 속도가 다른데 진공 상태면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아, 운동 에너지의 양 때문에? 네. 글쎄, 진공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알아도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땐 대부분 다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거야. 대부분. 그냥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단위 조금 중요합니다. 단위. 에너지의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1의 단위랑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둘이 똑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에너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위치 에너지. 자, 여러분,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어떠한 지표면에서 들어 올린 그 위치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가 방금 이야기를 했죠. 그 위치까지 내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럼 내가 그 위치까지 들어 올리는데 했던 일의 양을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우리 방금 들어 올린 일의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했어? F 곱하기 S로 구했죠. 그런데 내가 그 위치까지 들어 올리는 곳에 썼던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지 내가? 힘의 양이 뭐라고? 힘의 크기가 뭐라고? 무게. 그리고 그 이동 거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 들어 올린 높이. 여러분, 여기서 저 무게가 결국 어떻게 바뀌어요? 이 무게랑 높이를 곱한 게 결국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9.8. 그리고 높이는 그대로 높이. 이게 위치 에너지의 양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질량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mass라고 하죠. 높이는 뭐예요? height. 그렇죠? H로 시작합니다. 상수는 앞으로 빼서 9.8 m H라고 구하는 게 바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몇 가지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우선 질량값이라고 볼 수 있는 m은 그냥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 내용은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한다. 자, 우리는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질량값이 처음에 2배가 되면 에너지값 몇 배가 될까요? 2배 되겠죠. 만약에 질량값이 처음에 3배가 되면 에너지값 몇 배가 될까요? 3배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지. 그와 마찬가지로 높이도 그냥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도 마찬가지로 비례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냥 똑같이 가주게 되면은 높이 값이 처음에 2배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값은 처음에 2배가 될 것이며 높이 값이 처음에 3배가 되면은 에너지 값도 처음에 3배가 되게 될 것이다.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전혀 어렵지 않지. 그쵸?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에너지 파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전환된다?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될 거라고. 그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네 번째, 에너지에서 일의 양으로 전환이야.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항상 느끼지만 해볼게요. 자, 추가 이렇게 있어요. 추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 밑에 얘는 나무야. 나무 도막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나무 도막은 집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잡고 있는 거야, 나무 도막을, 집게가. 잘 그렸지? 고마워. 자, 한 번만 그렇게 해줘. 그렇다 해줘. 그 책에 박혀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지? 네. 아니 이거 봐도 잘 그렸는데. 거짓말 하지 마, 재혁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고마워. 여러분, 이거는 뭐 할 거냐면요. 내가 이 추를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그럼 나무 도막을 쾅 치겠죠? 그럼 나무 도막이 밀릴까, 안 밀릴까? 조금 세게 치면 밀리긴 하겠죠? 아주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약하게 잡아두게 할 거야. 그 밀리긴 밀리겠죠? 그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위에서 아래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추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세지니까 나무 도막도 많이 밀려나겠지. 추를 떨어뜨리는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니까 나무 도막이 더 많이 밀려나겠지. 그쵸? 자, 이겁니다. 그럼 결국에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추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일의 양으로 어떻게 된 것이다? 전환이 된 거겠죠. 우리는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9.8 mh라고 하던 위치 에너지가 F 곱하기 S라고 하는 일의 양으로 전환이 됐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대부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량값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높이값 당연히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동한 거리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질량값, 높이값, 이동 거리에 대한 값을 직접적인 숫자로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질량이 2배로 증가했다면 이동 거리는 몇 배가 되겠느냐? 너무나 당연하죠? 혹은 여러분, 당연하게 질량값이 2배를 증가했으니까 이동 거리 몇 배가 돼야 되겠어? 2배 돼야 되겠죠? 그쵸? 어때요? 이 증가했을 때 이게 되는 거니까 이거 결국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 분명 미지수가 4개인데 3개만 얘기했네? 나머지 하나. 여러분, 이 F값은요. 클립이 나무 도막을 잡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고 있는 힘.
즉 다른 말로는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빡세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그냥 안 구해요. 개울은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만 물어본다고. 이렇게만. 그래서 아예 F값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라고 할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만약에 10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존재해. 오케이? 근데 내가 이동한 거리가 5야. 오케이? 근데 추를 몇 배 증가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동한 거리가 10이 되었어.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위치 에너지는 20이 되었겠죠. 그쵸? 근데 질량 값은 알아. 높이 값을 몰라.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역추적하는 것까지. 그럼 F 값도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구할 수 있기는 한데 마찰력은 변하지 않죠. 나무도방을 잡고 있는 이 클립의 스프링 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즉 변수가 아니야. 그치? 변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구해도 의미가 없는 숫자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운동에너지. 따라단 운동에너지. 자,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그냥 속력이 있으면 그 물체가 가지는 그 에너지 값을 우리는 운동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고등학교 때 혹은 제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할 테니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그럼 여기 이 친구도 뭐 분모에 뭐 변수값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징도 간단합니다. 특징 간단해요. 첫 번째, 질량 그냥 곱해져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번 써볼까? 아까처럼 또 써볼게. 귀찮아도. 질량이 2배로 증가하면 에너지 값은 2배. 질량이 3배로 증가하면 에너지 값도 3배일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비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거야. 제곱이 빠지면 비례한 게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른 색깔로 쓸 거야. 중요하니까. 즉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되면 에너지 값 2배일 거고 속력의 제곱이 3배가 되면 에너지 값도 3배일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속력 값이 2배가 되면 에너지 값은 몇 배일까요? 4배가 돼요. 왜?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속력 값이 3배가 되면 에너지 값은 9배가 되는 것이 운동 에너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됐나요? 됐죠?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좀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도 이 운동 에너지도 1의 양으로 전환되는 예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1의 양으로 전환되는 것. 자, 그림 정말 멋있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연습을 좀 해왔어. 야, 미쳤다. 장난 아니죠? 연습할 게 있어. 조용히 안 해? 연습할 게 있냐고? 조용히 안 해? 맞아, 연습 안 했어요.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자, 휴.
수레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무도막을 쾅 부딪힐 거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 커질 것이며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나무 도막이 이동하는, 즉 밀려나는 거리도 더 증가할 겁니다. 이 수레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이 이동한 한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식으로 표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표기가 가능하다? 2분의 1 m v 제곱이 f 곱하기 s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까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질량값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속력값 혹은 속력의 제곱값 너무나 당연하게 물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동 거리값 물어볼 수 있어요. V 혹은 V의 제곱값. 당연히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 값을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 F 값은 결국에 무엇이냐? 빙고! 이 친구는 나무 도막과 지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마찰력이에요. 구할 의미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마지막 정리. 마지막 하나 남았어. 정리만 하면 돼. 정리도 별거 없어 얘들아. 에너지가 4개나 있는데 나머지 2개나 안 해요. 왜? 안 해요. 뒤 아니에요? 네, 딱히 할 필요 없어요. 제동거리 딱히 할 필요 없고요. 이것만 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에너지의 값은 위치 에너지였죠. 자,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9.8 mh였죠. 그쵸?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져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의미하고요.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1000g이지. 1000g이지. 두 번째, h 값은 높이를 의미하고요. 단위는 미터예요. 단위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렇죠?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우리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2분의 1 m v 제곱으로 구했었고, 여러분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질량 값은 일치합니다. 똑같이. 질량은 똑같이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 운동 파트에서 진짜 빡세게 했다. 그치? 뭐 했어? 속력 가지고 뒤지고 볶고 하는 거. 열심히 했지. 그치? 그래서 얘는 비교적 착해요. 기억 안 나는. 비교적 착해요. 그냥 미터 퍼 세컨드 고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만약에 5km per hour로 나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오케이? 우리 아까 그거 우리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컨드 바꾸는 거 했잖아요. 운동 1회 첫 번째 문제 있었던 게 이 문제잖아요. 그쵸? 운동 파트에서 했던 거. 아, 시험 보는 건 아니고 문제 풀면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행히 덜 나오거나 거의 없을 거야. 알았죠? 알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 문제 풀어보시죠.